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랑건백입니다.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 암. 오늘은 암에 좋은 음식 그리고 조금 더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항암식품은 미역, 토마토, 콩, 마늘, 사과, 양파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식품들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하려면 이 음식을 먹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. 첫 번째로 바다의 슈퍼푸드 미역입니다.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생일이나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. 실제로 미역을 먹으면 배변도 잘 되고 속도 편한 느낌이 듭니다. 이처럼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미역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암 예방에 있어서 미역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. 특히 후코이다는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주목받고 있고 이미 많은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성분이기도 합니다. 여기에는 여러 비타민들이나 칼륨, 요드 같은 미네랄,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,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조금 더 미역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무엇일까요? 우리가 늘 먹어왔던 것처럼 미역국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? 건강한 미역을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미역국도 좋지만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으로 무쳐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특히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풍부한 미역 김무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꼬들꼬들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. 이 미역기를 무치실 때 일반 식초보다는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로 하시면 더욱 좋겠죠? 비니거를 넣으면 좀 더 생미역에 나트륨이 많을 수 있습니다. 미역을 충분히 불리고 찬물로 여러 번 헹궈주시는 게 좋겠고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담당이와 상의해 드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. 두 번째 바로 토마토입니다. 이 토마토는 칼로리와 당이 낮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. 이 토마토의 곡물과 같은 영양소는 바로 라이코펜입니다. 이 라이코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에 쌓인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이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, 당뇨, 알츠하이머, 또 특정 유형의 암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암에서는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입니다. 남성분들 중년 이후부터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고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. 여성분들 역시 유방암의 특히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. 전립선암, 유방암의 독일에서는 이 라이코펜을 주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이 토마토의 항암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건강한 식물성 기름이죠.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먹는 겁니다. 실제로 올리브유로 요리한 이 토마토를 섭취했더니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기름이 싫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으로 드셔도 좋은데요. 맛이 없다고 제가 설탕만 넣지 말고 드세요. 세 번째 마늘입니다. 마늘이 항암에 좋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주제입니다. 마늘이 세포의 돌연변이 유발을 줄여주고요. 혈관 신생을 억제해주고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감소시킵니다. 바로 알리신입니다. 알리진은 강력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해주고 저지혈증, 동맥경화증 개선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. 알린이 알리나아제에서 알리신으로 변화되는데 생으로 씹어 드실 때 알리신으로 변화됩니다. 하지만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가 많죠.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는 열과 산에 굉장히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마늘을 익히게 되면 알리나제 요소가 불활성화가 되고 알리신이 잘 생성되지 않기에 마늘의 항암 효과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게 되면 속이 좀 덜 쓰리고 불편하고 위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의 해결책이 뭘까요? 바로 조리하기 전에 다져서 사용하면 조리 과정 중 알리신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. 즉 마늘은 조금 미리 으깨서 놓으면 알리나제 효소의 작용을 통해 알리신이 생성되어 있고 열에 의한 알리신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참고하셔서 마늘을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 콩입니다. 콩은 이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면서 항암식품 중에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면서 이소플라본이 특히 풍부한데요.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데요. 에스트로겐에 비해 강도가 1000분의 1 이하로 낮기 때문에 몸에 에스트로겐의 과잉 등이 있다. 이러면 경쟁적 질환 관계를 통해 에스트로겐의 과잉 증상을 좀 낮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됐을 때 남는 수용체에 붙어서 여성 호르몬의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게 바로 갱년기 증상에도 나타납니다. 음식으로 적정량 먹는 이 콩은 오히려 유방암이나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굉장히 민감성 여성 암이라든지 다량의 콩을 먹는 것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죠.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암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.
이렇게 암에 좋은 콩을 어떻게 섭취하는지 연구를 보면 바로 된장이나 청국장 같이 발효 식품으로 먹는 게 플라본 경량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. 청국장이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그러신 분들은 아침에 두유 제조기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콩두유를 한 잔씩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5번째 항암식품 바로 사과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를 건강에 좋은 쪽으로 먹지 않고 있습니다. 대부분 사과의 껍질을 깎아서 사과만 드시고 계시는데요.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항암 성분은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. 사과 껍질에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과 찌꺼기, 비만이라든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런 사과가 정말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한 사례를 보실게요. 사과를 섭취하면 폐암,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의 감소 효과가 있고 하루 사과 2개 정도를 먹게 되면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,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다는 이류 연구도 있습니다. 이 사과의 항암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삭아삭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인 6번째 음식, 양파입니다. 이 양파에는 마늘이 풍부했던 알리신뿐 아니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, 두드러기, 천식에도 좋다라고 하며 이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정말 좋은 성분인데요. 이 퀘르세틴은 양파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? 바로 껍질입니다. 특히 퀘르세틴은 가열을 해도 파괴가 안 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양파 껍질을 티백차로 드시면 좋은데요. 하지만 양적으로 보면 퀘르세틴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차라리 양파 자체를 껍질째 푹 끓여서 즙 채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물론 이렇게 되면 양파의 알리신이 최소 30분 이상 끓이면 끓일수록 이색이 진해지고 훨씬 씁쓸해질 겁니다. 그게 바로 퀘르세틴 성분이 잘 나오고 있다는 신호니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한번 양파를 섭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또한 황색 양파보다는 자색 양파의 껍질이 더 풍부하다고 하니 되도록이면 자색 양파를 드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